안녕하십니까. 청정모 사무처장 이동석입니다. 네, 유성자입니다.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의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상 검증은 그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99명 이야기를 조정진 그리고 허경 기자가 말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고요. 네, 거짓인 걸 판명이 났어요. 판명이 났죠. 네. 근데 그런 기사를 듣고서 저희가 장재원 박사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재원 박사가 그 육사 후배인 노상원 씨를 찾아가서 노상원 씨가 장재원 박사에게 진짜라고 말을 했다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진짜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거짓인데 왜 진짜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제가 직접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러 갔는데, 그 상황에서 진짜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노상원 씨를 조사를 해봤어요. 노상원 씨를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군인 신분도 아니고 네. 그리고 상상을 못하겠어. 그죠. 그래도 제가 남자인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상원 씨는 육사 졸업을 하고 그 정보사령관이었죠. 네, 정보사령관을 별까지 달았다는 거예요. 장성인데 그 상습적으로 여군을 성추행범으로 강제협편을 당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엄군으로서,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저희는 계엄군을 당연히 현역 군인으로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역 군인으로서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민간인이었던 노상원을 김영현 장관이, 그렇죠. 김영현 장관이 영입을 해서 그 계엄군에 끌어들여서 계엄을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장재원 박사가 면회를 지를 갖다 나와서 진짜라고 했던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99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직접 가서 여쭤봤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파 지도자들 맞다고. 앞에서 진짜라고 진짜지. 그죠. 이랬다면서. 진짜지라고 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조사를 했더니 그 99명이 가짜였고, 노상원 씨가 민간인이었고, 민간인을 영입한 사람이 김영현 장관이었고, 맞아요. 그 김영현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그 최인수 납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알죠. 제가 발표했잖아요. 네. 그 최인수 납치 사건은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외환죄. 김대중 때 김홍일인가죠? 김홍일하고 이종찬이요. 네, 이종찬이랑 그 공작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을 납치해다가 한국에서 고문한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국 땅에서 북한인인 그 최인수를 납치를 해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고문한 사건이에요. 이 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납치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을 납치를 해서 고문을 한 게 문제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중국인 간첩 99명은 대한민국 땅에서 중국인을 미군이 또는 계엄군이랑 같이 체포를 했다는 것은 똑같은 외환죄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외환죄예요, 외환죄.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죄를 미국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하나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군가는 되게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환죄의 그 최인수 납치 사건과 같은 외환죄로 누군가가 중국에서 공작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게, 그거네, 결론은?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또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사건을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말한 사건은 정광 목사님이 구속이 되셨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오자마자 찾아간 곳이 있어요. 윤석열이 그 갇혀있는, 네, 어디죠? 서울구치소인가요? 서울구치소에 면회질을 했답니다. 제가 면회질을 하는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면회질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면회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면회질을 가서 윤석열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정원이 선관위를 7번 해킹을 해봤더니 6번 해킹이 되더라. 그래서 개엄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나오자마자 얘기를 했죠. 그랬다. 네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국인 99명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장제원 박사, 노상원, 그리고 갔다 와서 면회를 갔다 와서 진짜다 라는 얘기, 카드라 라는 얘기, 그리고 그 누구죠?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면회를 갔다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저는 왜 면회 가서 그런 말이 나와? 네. 아이고, 참.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를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그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유서령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사실 시발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자개표기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서 중국에 가서 연구를 하고 오게 됐어요. 이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전자개표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제일 처음으로 대입한 게 이제 그 전국 선관위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선관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 첫 번째 그 선거를 치른 내용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당선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김대중이가 대통령 시절에 22조 5,097억을 갖다가 대북 송부를 했거든요. 그런 재미를 본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끝나가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을 시켜야 만만하기 때문에 돈을 송금을 하라고 그러면 송금 시켜줄 것 같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시켜라. 이게 이제 북한의 지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시키려면은 고스란히 우리 같이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서는 도저히 노무현 대통령을 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이 네. 도대체가 대통령 까무리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죠. 제가 여기 팬들이 계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었나요?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 몰랐어요. 그렇죠. 전혀 몰랐었죠. 네. 저 또한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풍문의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전혀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치계에서도 어디계에서도 그렇게 유명무실했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김정일이 노무현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노무현을 세우라 지시를 그렇죠. 내리는 거죠. 네. 지시인가요? 공작 지령이죠. 뭐 공작 그렇죠. 지령. 지령이요. 지령에 의해서 노무현을 대통령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같이 이래가지고 보수파들이 네. 깨끗하게 정치하는 네. 거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관우정보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이제 그 이해찬이, 신건, 박지원이 요 세 사람의 공작으로 인해서 관우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관우정보통신이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험을 예상을 하고 관우정보통신을 바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003년에 2003년 8월 달에 정몽원이가 투신 자살하잖아요. 아, 그쵸. 그랬었죠. 그래. 네. 그런 것이 노무현이도 대북 송금을 한다는 것이 그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용을 했는데 최인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정보 주권이나 모든 주권이 다 그냥 북한이나 공산에 중국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정보 주권이. 그렇죠. 중국에 넘어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가 이 3대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저기 전국 선관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상철 정보통부 장관이 있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1차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주 농민들의 그 데모가 일어나요.
아, 그런 사건이 있었었나요? 나주 농민들이 네네. 데모가 일어서 아니 농민들도 무슨 데모를 하나? 사실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인터넷 정보원, 그러니까 인터넷 진흥원을 나주에다 보내달라는 주장이었었어요. 농민들이요? 농민들이. 농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저 농민들이 저런 것까지 하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서 광역 지방 개발을 외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계획으로. 네네. 대통령 공약으로 실천하려고. 광역 도시 개발 계획을 부르짖으면서 나저에 그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한전, 인터넷 진흥원, 이거까지 다 그냥 나주에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아, 그죠. 국민연금 전주에 있고, 예. 그죠. 공무원연금도. 공무원연금 있고, 사학연금, 예. 사학연금, 한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인터넷 진흥원까지 옮겨주게 되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그죠. 인터넷 진흥원이 나주에 있다는 거는 사람이 아는 우리 사람 여기 아무도 오신 없어요. 팬분 알고 계셨나요? 아, 몰랐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존재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인터넷 진흥원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작자가 그 중국에 가서 전자개폐 연구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귀국해가지고 통신 장비 개발이 끝났다고 해가면서 LG U+로 통신 장비를 쓰려면은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화웨이 정보통신,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요. 네. LG라는 회사가요. 대기업일까요? 소기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분? 대기업이죠. 네. 대기업인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선거 장비를 만드는데 외국에서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고 그 간단한 전자개표기를 만드는데 고작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중국에서 수지타산 말이죠. 이건 말 그대로 핑계라고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화웨이 통신 장비 들어와요, 이제 이상철이가. 네네.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전자개폐기 연구도 해가지고 오고 또 화웨이 통신 장비로 이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봤기 때문에 통신 장비를 뒤로 오는 게 2단계예요 이제 부정선거의 3대에서 2단계야 화웨이 통신 장비 뒤로 오고 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나주 인터넷 정보원이 들어가는 거죠. 나주 인터넷 진흥원이 나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상철이가 가동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중국으로 가서 총괄이사가 돼요. 화웨이 총괄이사가. 중국에서요? 예, 중국의 화웨이 총괄이사로 가요. 아니 그 LG 플러스 부회장인가요? 장비를 저희가 알기로는 부회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때 사람이 가동 시험을 할 때 하면서는 하면서는 이제 이제 중국으로 가서 화웨이 총괄이사가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 이게 김대중이나 이런 네. 그 좌파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거야 사실은. 화웨이 총괄이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웨이 통신 장비도 점검을 해보고 나주 인터넷 진흥원 연결하는 것도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다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이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잠적을 해. 잠적이요? 잠적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흔적도 없이? 예.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네네. 그때 그의 그림도 유명한 양정철이에게 운영 방법을 다 교육시키고 그러고 잠적하는 거야 사실은. 아, 네네. 그래서 그 양정철이가 4.15 부정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의 제일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이사가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4.15 부정선거를 계획을 하고 다 실천하게끔 만들어 놓고는 그때 이제 4.15 부정선거 시기 얼마 전에 바로 이 4.15 선거는 63대 36의 결과가 나왔다는 걸 미리 발표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네네. 미리 발표하는 게 이게? 네.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갯소리를 받아들였어 그때 그걸 60대 36이라는 거를. 네네. 응?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온통 그냥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다 팽배돼 있었어. 팽배돼 있었기 때문에 통신 장비를 LG에서 KT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됐었네. 형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LG에서 저기 그 KT로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윤석열이 KT 사장으로 김영섭이를 앉히게 됩니다. 그죠. 그 전에 네. 잠깐 제가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LG U+에서 KT로 바뀐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LG U+를 쓰면서 전자기표기 도입되면서 그때 당시에 노트북을 껐다 키면은 그 기록이 사라져서 증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를, 그리고 또는 배춘리 투표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의 그러니까 저희 정황이 눈에 띄니까 이상철에서 아까 얘기했던 LG U+에서 KT로 바꿔야 되는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김영섭을 이제 KT 사장으로 앉히게 됐는데 네네. 사실은 전임 사장이 그냥 유임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게 구현모죠? 네, 그렇죠. 네. 전임 사장이 그냥 유임되는 거 돼 있는데 네네. 왜 김영섭이를 앉혔냐면은 이 KT의 주주, KT의 그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나들어 들어갔잖아요. 네네. 국민연금과 김건희하고 협약해서 김영섭을 앉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뒤에는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가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거, 우리 같이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김건희 뒤에는 홍석현과 애니첸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직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석현의 애니체는 거를 네, 사실입니다. 뒷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의심을 네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김영섭을 앉히기 위해서 김건희가 물론 윤석열한테 뭐 제보를 했겠죠. 그렇지만 김건희 뒤에는 홍석현과 애니첸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쵸. 네. 네. 왜냐면은 홍석현이가 김건희를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네. 네. 홍석현의 중매로 김건희가 결혼을 했어요.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이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상철이가 LG 부회장으로 있을 때에 김영섭은 그 예한인 LG CNS 사장이었었어요. LG CNS. LG CNS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상철이가 여러 가지 이 3대 부정 요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중국 가서 연수해오고 화해 통신사람이 뒤로 오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김영섭이가. 그럼 수제자랑 다름이 없네요. 수제자나 다름없는 네. 사람을 KT 사장으로 앉히는 거는 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KT로 옮기는 흉내만 낸 거지. 네네, 맞습니다. 난 거지 이게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김영섭을 앉혔다는 걸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냐고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령님이 원래는 뭐죠? KT 전 사장이 구현모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이제 어떤 조건이든 모든 조건에 충족돼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맞아. 예. 갑자기 돌연 사퇴를 해요. 돌연 사퇴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임원들, 그 중요 중책들에 있는 그 4명인가? 그분들도 다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사표를 네. 쓰는구나.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고위 간부들이 압박을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 고위 간부가 얘기하는 게 증언을 나는 그냥 김건희가 시킨 대로만 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연 사퇴를 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요. 분명히 34명의 후보군들이 있었고, 그런데 4명으로 축소를 했고, 그 중에 왜 분명히 조건이 충족이 됐던 구현모 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굳이 후보군도 안에 없었던 김영섭을 세웠을까요? 그게 LG CNS의 이승철의 수제자였던 LG U+ 네. 부회장이었던 이상철의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목격한 사람이고 화해 통신장비 들어오는 것도 다 확인이 된 그런 LG CNS 사장이 김영섭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김영섭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또 국방망을 깔아요. 국방망이요? 예. 네. 국방망이라는 게 이제 군사 정보 아닙니까? 군사 정보. 이미 체인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보 정치 주권이- 정보 주권을 네. 북한이나 중국에다 뺏긴 상태예요, 사실은.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국방망은 이제 군사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이 김영섭이가 국방망을 깔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깔면서, 국방망의 이 통신 장비에는 인터넷선이 연결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쵸. 왜 보안점검 회사를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본인은 빠져나오면서 보안정비 회사가 보안점검 회사. 네, 보안 점검 회사입니다. 보안점검 회사가 인터넷만 깐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섭이는 빠져나온 거지. 이 인터넷만 까는 거에 그죠. 대해서. 그런 기사가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국방망에는 경보음이 울리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인터넷망이 연계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묵인해 준 것이 청주계 장군들이 아니냐 이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청주회가 봐주지 않으면 청주계 장군들이 봐주지 않으면 이게 인터넷망이 이게 이제 연결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보음까지 울리는데. 그래가지고 북한에다가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응? 그렇죠. 국방과학기술연구전부가 LDD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방과학연 기술이에요, 이게. 그죠. 국방과 기술. 가장 핵심적인 중고도 무인기 전력화 이런 기술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중고도 무인기 전력화를 대한항공에서 개발을 했는데, 설계도 주요 부품 수백 개 사진을 다 뺏겼고요,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조종하는 무선 통신 암호 기술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네. 그걸 누가 뺏긴 거냐 이거예요, 누가 뺏겼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김영섭이가 이 통신망을 만드는 사람이 국방망을 까는 사람이 네. 보안점검 회사에다 핑계를 대면서 인터넷 정보망을 까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망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망에서는 뭐든지 해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다 빼갈 수 있었던 거 이게. 근데 국방망이랑 경찰망은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자체 네트워크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2년 반 동안 김영섭이 국방망의 보안 점검 업체한테 2년 반 동안 계약을 해서 계획해서 그동안에 설치를 한 다음에 2년 반 동안 다 빼간 거야. 유출이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게 네. 설치한 사람이 김영섭이에요. 김영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김영섭이를 안 치면서 뭐 KT로 옮겨오면서 부정선거 방지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윤석열이가 김영섭을 안 친 것이 이 사람이 이런 행태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응?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중고도 암호 통신 기술까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지난번 가평의 가남리에서 일어난 드론 네. 드론 착륙 시에 갑자기 이게 우회전을 해가지고 갑자기? 네, 갑자기 우회전한 거야, 이거 드론이. 갑자기 우회전해가지고 네. 뭐를 부닥쳤냐면은 수리온 헬기를 갖다 딱 부닥치는 바람에 이 한 대 가격이 200억이 나가는 건데 두 대가 딱 그냥 그죠. 그럼 손실을 본 그러니까 드론도 박살이 나고 파괴가 되고 네. 수리온 헬기도 파괴가 되고 그러면 한 2, 300억이 날라갔네요. 300억이 다 그냥 날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300억이 날아갔는데 이거를 뭐 수사를 하기래 수사하던 결과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나요? 수사를 안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네네, 맞습니다. 조사를 안 한 거, 조사를. 조사를 안 기사에 해가지고 나오네요. 네. 300억이 날아가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수사 결과도 발표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네. 국민들이 아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예. 이런 식으로 우리 북한에 다 군사 정보까지 다 빼앗긴 현상이 된 거예요, 지금. 김대중의 체인수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죠. 제가 그러면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고도 무인기를 말씀드리자면 무인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북한이 왜 인터넷망을 설치하면 안 되냐면 그 정보 유출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주파수가 있어요. 무기를 사용할 때 조종을 할 때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키토키 또는 무선 자동차, 무선 헬기, 우리 장난감을 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선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암호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통신. 근데 암호통신으로 그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암호통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뭐죠? 무로스? 그죠? 무슨 무스 구호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뭐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암호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조작을 하는데, 조정도 하고 조작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김영섭이 인터넷망을 연결을 해서 국방망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연결을 해서 2년 반 동안 어디에 유출되나 북한이랑 중국에 유출이 되는 바람에 그 기술이 노출이 된 거죠. 노출되고 유출도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사건이 드론이 이렇게 착륙을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온 헬기를 들이박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우리나라 국군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는 있을 거예요. 왜? 그 주파수가 들켰다는 암호화 통신이 어디에 유출되고 노출되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주케가 군인 사이에 군대 내에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또 불구하고 알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 같아. 네네.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청주계 장군들이 다 그냥 무마시켜 주는 거지. 비밀을 유지시켜가면서. 그러니까 그 최인수 사건이 지금 묻혀가지고 우리나라 정보주권을 뺏긴 걸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이렇게 잘못해놓고는 비밀을 유지시키면서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거야. 최인수 사건도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으로 그냥 막 그 도배를 하는 바람에 최인수 사건이 묻혀진 거 똑같은 거 이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는 말이 되는 건가? 네. 아이고 나 진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그럼 다음 거를 제가 질문하려고 할 겁니다. 그 혹시 그 2달 동안 점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유에서 KT로 옮긴다고 말은 흉내를 내놓고 이거를 이제 보안 점검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국정원에서 네. 국정 보안 점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안 점검이라면 반나절이나 하루면 충분한 게 보안 점검인데 2달 반 동안을 보안 점검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최소 일주일 늦게 봤자 최대 일주일이면 걸리는 거를 그렇죠. 2달 반 동안 2달 반 동안 보안 점검을 한 현상이 뭐였었냐면은 인터넷진흥원, 나중에 인터넷진흥원과 그 국정원과의 소프트웨어 이게 주거니 받거니 뭐라 그래 그거 컨트롤 연결된 서버 이걸 확인하는 거였었다고요. 네. 그래서 포렌식으로 옮겨주니 안 옮겨주니 10%만 갔다니 안 갔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포렌식이라는 게 그 내용을 10%만 이전시켜준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죠. 그 내용이 가려면은 100%가 돼야 이전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무슨 10%만 이전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게 LG에서 KT로 옮겼다는 말만 그냥 요란하게 떠들어가지고 옮겼다는 의식을 심은 거지. 포렌식이든 어떤 내용이든 이게 보안 점검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많이 걸려. 이게 2달 반까지 걸렸다는 거는 LG 시스템을 그대로 KT로 옮겨줬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흉내만 KT로 옮겼다고 흉내만 내는 거지 LG 시스템은 그대로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에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2달 반 이후에 뭐 점검 끝났다 해가지고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과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옮겼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옮겼다라고 해놓고는 이 대입이 화곡동 선고에서 대입이 되는 거예요. 화곡동이요? 네네. 화곡동 선고에서 대입이 돼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봤나 봅니다. 시범적으로 화곡동에서 그때 보궐선거에 대입을 해본 거야. 보궐선거에.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포렌식으로 옮겨 소프트웨어에서 개폐기 이 개폐기 그 개표 담당관들이 우리 엄청나게 열심히 개표 담당을 하고 투표 담당을 애를 갔었지만 개표 담당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소리도 이상하게 나고 이래가지고 막 김영장 우리 그 멤버인 김영장 씨가 막 소리 지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 맞습니다. 개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서 소리를 바로 질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하고 막 따지고 묻다가 이분이 이게 지금 개표 정황에 거기서 왜 방해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벌금 물었대요 우리. 그렇죠. 응? 네. 그런데 이게 개표 상황이라는 게 포렌식이나 아니면 이런 개표 상황으로 인터넷진흥원이나 국정원에서 조정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무슨 투표 참관, 개표 참관 잘하면 뭐가 멈출 줄 알고 엄청나게 열을 올려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네트워크를 해놓고 인터넷진흥원으로 옮겨놓고 나저로 그 다음에 파이 통신사비 들어오고 요 세 가지로 이용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건데 이 지금 현재 CPEC이나 이런 뭐 부정선거 활동하는 사람 황교안이나 KCPEC, KCPEC, 박수현, 민경욱이 황교안. 뭐 황교안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 얘기를 합니까? 부정선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관위 네트워크, 화웨이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인터넷 진흥원, 나중에 인터넷 진흥원. 이 사람 인터넷 진흥에서는 컴퓨터에서 이것이 다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진흥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 3개 요소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KCP에서 떠들어대는 거는 부정선거 3대 요소를 막음하기 위해서 그냥 뭐라 그래? 응? 은폐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요 3단계에서 부정선 이런 걸 은폐하기 위해서 뭐 백춘입 선거지며 뭐 일장기 이렇게 투표지. KCP에서 떠들어대고 이런 거가 다 이 3단계 요소를 무마하고 없앴던 걸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떠들어댄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럼 KCP는 누구 건가요? 그러니까 KCP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정선거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 이게 애니첸이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좀 전에 애니첸이 그러면은 만들어줬다는 게 애니첸이 엄청난 간첩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교민이면서 중국 사람하고 엄청나게 부자 중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파 사람들에게 다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자금줄을 대줘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은 자금줄을 다 대줘가지고 흉내만 내게 만드는 거야 지금. 흉내만 내게.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옆에는? 그 뒤에는 홍석현이 있는 거 아니야 홍석현이? 그죠. 홍석현. 제가 알기로는 이 저기 보수한테 들었는데 최초에 홍석현하고 애니첸이 만났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하와이에서 애니첸하고 우리 보수파 사람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애니첸이 이 우리 보수파 사람들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줄 서려고 차례 줄 서려고 그래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애니첸에게 줄 서려고? 그 애니첸이 지금 뭐, 맛집인가 봅니다. 아유 줄 난 서는 거 진짜 보니까.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이 경찰까지 불러들였대요. 아우 나 창피스러워 죽겠어 정말.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아주 엄청난 간첩의 그 수준 높은 간첩인데 우리 우파들을 가지고 논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이 부정선거도 그럼 애니첸하고 홍석현은 간첩이잖아요. 간첩이 아니 그죠? 간첩이라고. 그러면 국정원도 1999년에 최인수 사건을 인해서 국정원이 무기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기력해지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는다? 중국 있는 정보부가 거죠. 있고 예, 북한 정보가 있는 정보부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보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고리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윤석열이가 김영섭이를 안 치면서 부정선거를 방지했다고?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섭을 안 쳤다고? 이건 허울좋은 그냥 핑계일 뿐이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선거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일 뿐이야. 김영섭이 안 쳤다는 거는 김영섭이가 그냥 우리나라 국방망으로 통해가지고 그냥 북한에 다 빼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응? 이걸 갖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세뇌당해가지고 지금 윤호겐을 부르지고 있는 건데, 네. 윤호겐 지금 불러줄 수 있는 때입니까 지금 이게? 아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가지고 놀아요. 그냥 가지고 놀아요 지금 아주. 네.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애가 다 죽겠는 거야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김대중이 천주교에서 했다는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문제를 다뤘냐면은요, 문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 연설을 하면서 그때의 문재인이가 너무 약하게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열이 너무 좋아. 열이 너무 좋고 문재인은 너무 약해. 그러니까는 김대중이 대통령 시절에 2002년도에 김대중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 나는 천주교 신자인 줄 알았나? 난 사실 지금까지도 올해까지도 난 김대중 천주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02년도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때 댓글 요원을 양성한다고요. 댓글 요원을 양성하면서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싸울 때에 문재인이 댓글이 막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뉴스에까지 너무 세게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우파라 지를 거를 못 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가. 그래서 국정원에 댓글 공작료 3,000명, 사이버사, 보안사, 경찰청에서 댓글 요원에 국정원에를 대기시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2002년도에 그 김대중이가 기독교를 개종하는 현상이 일어난 그때 무슨 정광훈이가
제일 나타나게 된 게 그때라면서요. 네, 제가 맞습니다. 듣기로는. 네네.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김대중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유는 기독교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어쨌든 자기 맞아요, 편이고요. 맞아요. 그건 알아요. 그리고 네. 또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포섭을 하게 되면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분들이나 장로분들만 이제 그러니까 포섭을 하게 되면 자기가 댓글 부대들 또는 자기 사단으로 여단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나왔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김대중이가 기르는 거네. 그렇죠. 에휴, 네. 진짜.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지자면은 김영섭 최대주주 뭐 국민연금공단 압박 대통령실이 압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압박을 했고 근데 그 압박을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가 했고 네. 거기에 뒤에는 NHN과 홍석현이 있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99명 사건 그건 거짓 뉴스로 판명이 됐고 그렇죠. 정성홍, 조정진, 허경이 거짓 정보라고 하더라도 거짓 뉴스라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장재영 박사가 사실이지 이랬다. 그 사실이지 그 진짜지라고 했던 게 민간인이 우리가 현역군인인 줄 알고 있던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찾아가서 찾아간 거죠. 면회지를 수요를 한 거죠. 정광 목사랑 똑같이 해서 기사는 진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희망을 가졌었어요. 희망을.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외환죄에 해당되는 사건이었고 미국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맞아. 근데 여기서 민간인 노상원 그리고 우리 알고 있던 성폭개범 노상원이를 영입한 사람은 김용현 장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희한하죠. 약간 지령을 받은 것처럼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구속돼서 나오자마자 윤석열이 있는 구치소에 면회지를 가서 들었다고 하는 말이 국정원에서 7번 해킹 시도를 해봤는데 6번 해킹이 되는 거 보고 성공했다.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고 선포했고 계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보더라만 하더라도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누굴 만나러 갔다 와서 들었다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유저롱님이 발표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6번 해킹을 해서 국정원이 6번 해킹, 그러니까 7번 해킹해서 6번이 해킹이 됐다는 것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김영섭이 안첩권은 그런 오해를 사기고 그렇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윤석열 부처실 면회지를 간 것도 중국의 공작일 가능성이 많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많은 거네. 네, 똑같습니다. 패턴이.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똑같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사상 검증하고 싶습니다. 그의 태도에 따라 저희가 이적죄 또는 여적죄 또는 간첩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똑같은 패턴으로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우롱하지 마세요. 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못 살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죠.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중국인 간첩 99명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을 미군이 잡아갔다는 것은 외환죄입니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네. 안 되죠. 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무슨 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지금 대려 여기서 지원받은 걸 가지고 다른 나라 중국하고 북한한테 지금 처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파리 윤석열 그리고 면회지 공작쇼를 하는 윤석열 그리고 장재원 박사 그리고 민간인 노상원 그리고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데자비오 같은 똑같은 행동들 분명히 누가 시켰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 어떤 공작에 의해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네. 네, 그래서 우리는 청청모는 북한 정보부의 개입, 중국 정보부의 통제에 의해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청주회를 척결한 시민 모임 청청모는
밝혀진 사실로 사상 검증을 합니다. 만약 아직도 거짓말로 들리신다면 청청모의 소통 창구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직접 질문 주십시오. 청청모 사무처장 이동석, 유성자입니다. 사상 검증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짝짝짝짝.